네, 오늘은 이제 현대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주죠. 현대차는 워낙에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기 때문에 둘러싸고 있는 업황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이제 우선인데, 먼저 오늘 기사가 나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현대차의 외국인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자동차주의 앞으로의 전망 떻게 이제 내다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에서 근거로 본 내용은 그래요. 외국인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 그 말은 뭐예요? 현대차를 외국인이 계속 팔았다 이거죠. 위에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이제 외국인 수급인데 외국인이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현대차에 대한 강력한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죠? 길게 봤을 때도 보시면은 지금처럼 외국인 비중이 적었던 적이 없어요. 외국인 비중이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쵸? 과거 몇 년을 봐도 그쵸? 위에권에서 움직이다가 올해 2월부터 강력한 매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외국인이 매도할 때는 뭐에 기반을 두냐? 실적 전망에 기반을 둡니다. 네. 누구보다도 실적을 많이 신경 쓰는 게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자동차가 덜 팔릴 것이자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고 실제로 그렇죠. 2월 달에 이제 중국 내 자동차 판매를 보면 80%가 급감했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19의 영향인데,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보통 이제 그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커질 때 수요가 먼저 줄어드는 쪽은 수요가 먼저 줄어드는 쪽은 어디냐? 내구 소비재 쪽입니다. 이 내구 소비재가 이제 경제적인 용어인데 말은 좀 어려워요. 근데 쉬워요. 소비재라는 건 우리가 살면서 쓰는 걸 그냥 소비재라고 합니다. 내구성을 가진 소비재. 그 말은 뭐죠? 소비재는 소비재인데 튼튼하다는 거예요. 자동차처럼. 한 번 살 때 엄청나게 오래 쓴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실 때 이제 옷이나 신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사죠. 왜? 너무 비싸고 한 번 사면 오래 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이잖아요. 그 자동차를 내가 새 차를 구입했다고 쳤을 때는 얼마나 타세요? 아마 7, 8년은 타실 겁니다. 그죠? 7, 8년이면 절대 적은 기간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10분의 1 정도는 되니까요. 그죠? 그런데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먼저 발생했을 때 먹는 것, 입는 것은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먹는 것은 크게 줄이기 어렵고 통신비 이런 거 뭐 크게 줄이기 어려워요. 근데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 워낙 고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이상 교체 주기를 미룰 수는 있죠. 대표격인 게 이제 자동차 같은 이런 내구 소비재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 그러면 소비 감소, 수요가 먼저 어디가 준다? 내구 소비재, 자동차 타격.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자동차가 잘 안 팔리는데 2월 달에는 특히 이제 중국에서 급감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앞서 썸네일에 써드린 내용이 외국인 비중이 최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3년간 외국인 투자 지분이 11%포인트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대차 기준으로 외국인 비중 지금 몇 퍼센트냐면 34%라는 겁니다. 이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34%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이 엄청 많진 않아요. 세 주 중에 한 주는 외국인이 갖고 있는데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전 대비해서는 많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이 현대차를 계속해서 매도했던 이유는 상대적인 이제 실적 둔화 우려감, 자동차 판매 둔화. 그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으니까 추세대로 더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냐? 아니면 외국인이 많이 팔았으니까 이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냐? 추세를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도 현대차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가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정말 오랫동안 매도를 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지금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만 지수가 밀려 올라갔잖아요. 외국인이 언제까지 이렇게 주구장창 매도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에는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줄면서 매수를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계속해서 매도만 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매수만 할 수도 없어요.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 언제부터 국내 시장을 2월 중순 정도부터 현대차와 비슷하죠.
그때부터 계속 던집니다. 계속. 근데 시장은 V자 반등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 때문에. 개인이 이빠이 사서 끌어올렸단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코로나19 정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귀환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죠? 현대차에 대해서는 외국인 매도가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는 폭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2월 중국 판매를 말씀드렸는데 3월 판매 지표를 보면 물론 전년 동기보단 당연히 안 좋습니다만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코로나19가 표면적으로는 가장 빨리 극복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의 정치국 회의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서 내수 부양책이 발표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나올 것이냐? 자동차 구매 촉진 정책이 나옵니다. 왜 나오냐? 중국 소비의 30%를 차지하는 게 자동차예요. 자, 중국인이 자동차를 사기 시작하면 중국에 뭐가 살아난다? 소비가 살아납니다. 중국의 소비가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내수가 부양된다 라는 거죠. 시진핑 주석은 경제에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 리스크가 있었을 때도 빨리 조업에 복귀하라는 것을 독려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빨리 팔아먹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빨리 사도록. 왜? 자동차 소비가 살아나면 전체 소비가 살아나니까. 왜? 중국인 전체 소비의 30% 이상을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정책이 가시화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자동차주다.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 말에 현대차 그룹에서 내놓은 내용을 보시면 주주환원 정책인데 아마 앞으로 이 주주환원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할 그룹사는 현대차 그룹주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작년 말에도 밝혔고 올해도 보시면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꾸준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가 상승 요인으로까지 연결되긴 어렵지만 주가의 하방을 강직하게 해주는 요인 정도는 된다라는 거죠. 종합적으로 볼 때 더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핵심적인 내용만 놓고 볼 때 자동차주는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회복된다. 그렇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매도가 추세적으로 아직 끝나진 않아서 조금 더 하방이 열려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동차주를 내가 천천히만 모아가겠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괜찮다고 생각돼요. 하지만 한 번에 매수해서 타이밍을 잡고 10%든 20%든 차익 실현하겠다 라고 한다면 접근하기에는 조금 찝찝함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섹터보다 매력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자동차주를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